이제 막 돌이 지난 귀여운 아이를 돌보고 있는 한 씨. 잠도 안 자고 보채는 날이 더 많지만 아이가 한 번 웃어주면 그 순간에는 행복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한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한 씨의 친구가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8개월째 데려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친구는 자신의 수술을 핑계로 한 달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도 아닌 친구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이 피폐해져 가던 한 씨는 데려가지 않으면 보육원에 맡기겠다 이렇게 화도 내봤지만 친구는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한 씨의 연락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맡겨진 아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한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참 황당한 얘기네요, 이것도. 자, 백다희 아나운서, 아이 아빠 어디 갔어요? 아이 아빠. 네, 한 씨의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동거 중에 친구는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리자 남자친구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친구 말로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외국에 잠시 피해 있겠다고 말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감 없는 부모 때문에 갑자기 아이를 맡게 된 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연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59,900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6만 고비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진짜. 어떡해. 진짜. 가족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 너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제가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김근식 얘기할 때 했던 거, 신상 공개. 정말 저는 이 제도 정말 뜯어고치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말 나쁜 인간들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정말 저 그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일단 보여주시고요. 자, 벌써 6만 돌파했습니다. 예. 자, 지금 나오는 사건 반장 프로필, 유튜브 프로필. 이 사건 반장 일단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뭐 상단에 뜨든 하단에 뜨든 저게 뜨긴 뜰 겁니다. 저거 구독해 주십시오, 좀. 예? 이렇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다시 좀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연 얘기 해보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이를 친구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아니, 이 친구랑 한 씨, 사연의 주인공.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한 사이였으니까 뭐 아이도 맡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씨와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친구는 가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 친구를 한 씨가 챙겨주면서 이 친구가 한 씨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한 씨는 대학에 가고 친구는 곧바로 타지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친구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다시 연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라 이 친구의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는데 또 임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육아용품을 사서 지원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 근데 아이까지 맡기게 된 거예요? 야, 진짜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친구가 빚도 많아져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 다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채를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하하.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한 씨한테 정말 잠깐만 아이를 좀 맡아달라.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 달만 아이를 좀 맡아주면 내가 몸 나오면 바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한 씨는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근데 뭐 부모님도 없고 뭐 어디 맡길 친척도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어쩔 수 없이 결국 들어주게 된 겁니다. 승현이 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한 달 동안 그 진짜 갓난아기를 이 한 씨는 가정이 없었나요? 어떻게?
뭐 이제 비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비혼주의고 40대 초반인데 이 한 씨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사정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한 씨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아마 좀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비혼주의인 이 한 씨가 아이를 맡고 좀 돌봐주는 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에 아이를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처음에 한 달만 좀 돌봐줘 했는데 지금 8개월째 감감무소식 안 데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약속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근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지방에서 장사를 하게 됐다. 사업이 자리 잡으면 데려갈 테니까 3개월만 더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는 연락받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어영부영 8개월이 지나게 된 겁니다. 야, 자,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한 씨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친구한테 막 야, 너 정말 이러기야? 너 왜 말이 달라졌어? 하면서 막 빨리 데려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오히려 이젠 친구가 야, 너 그거 애 좀 입양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호의가 권리로 변하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스토리가 조금 슬픈 스토리인데 남편은 도망갔고 동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친구에게 맡겨놓고 갔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데리고 가 이러니까 네가 입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 진짜 이 아이를 맡고 있는 이 한 씨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이 청천벽력입니까 이게? 네, 저도 맨 처음에 읽을 때 와 정말 정말 못된 엄마고 정말 나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본인이 데려다가 보육원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한테 계속해서 기르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데리러 가거나 데려오거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친구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육원으로 가서 정말 다른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고 내가 키울 자신은 없고 키우기 싫은데 이 친구한테 가면 내가 언제라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내가 내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일단 이 친구분이 한 씨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 같아. 어쨌든 이게 딱 그냥 결단을 내야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분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 한 씨가 친구에게 너가 안 키울 거면 보육원에 맡기겠다라고 강수를 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고는 싶은데요. 근데 또 맡기려고 해도 엄마인 본인이 맡겨야지 한 씨가 직접 보내는 것도 또 좀 이상하고 도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맡겨졌다가 또 이상한 양부모를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미리 든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 맡기고 데려가지 않는 이 나쁜 친구 보육원에다가 갖다 주라는데 이거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육원에 뭐 아이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까 이장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친구는 절대로 한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갖다 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보육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본인이 케어를 할 거야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혹시 보육원에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도 이상한 양부모 만나면 어떻게 얘 불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씨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 한 씨는 아이를 잘 돌봐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애가 무슨 죄입니까, 애가? 네, 애는 정말로 특히 16개월, 18개월 때까지는 정말로 주 양육자가 인생의 전부거든요. 우주거든요. 근데 그 정 양육자가 일단 2번이 바뀌었고 원래 가장 중요한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4개월 아이는 이제 처음으로 서서 걷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아이예요.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전깃불에 손을 댄다던가 맞아요.
변기 구멍에 손가락을 넣는다던가 이럴 수 있어서 더더구나 그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사실은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상호 소통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막 애교도 부리고 대화도 서로 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여성은 더더구나 고통과 그 죄책감 때문에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보육원으로 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친엄마가 이 시점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해야죠. 백 변호사님 짧게 이 네. 친부모들 이거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거? 참 애매해요. 이게 뭐 방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데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친엄마를 또 형사처벌하는 것도 사실 썩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이 한 씨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